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훈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장중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9.30포인트 0.74% 상승한 2625.17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03포인트 0.70% 상승한 871.10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다소 어제의 하락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일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제가 출장 때문에 자리 비웠는데 어제 시장이 정말 저는 좀 지나치게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아시다시피 스냅의 비관적인 실적 전망이었죠. 에반 슈피겔 스냅 CEO가 경제의 어떤 그런 악화 때문에 분기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이러한 경고를 보내면서 시가총액 30%가 빠졌고 어제 이제 장중에는 40%가 넘게 빠졌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된 부분,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의 하락 요인들이 더 국내 시장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어제 장중 내내 들으셨을 반도체 오더 컷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죠. 서버 디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줄면서 주문량이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100개를 주문할 것이 한 70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라든가 중국 업체들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이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중국 쪽의 물량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런 주문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새삼스럽게 어제 이런 얘기들이 다시 부각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시장에서 이제 하락의 빌미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어제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들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이제 상하이 증시가 크게 빠지고 선전 시장은 3% 넘게 빠졌는데 하락의 이유는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 주재로 해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33개 조항의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차량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세금 환급 규모 확대, 항공업계에다가 추가 대출하겠다는 거, 또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라든가 진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많이 밀렸고 옷장을 가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제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때 아닌 반도체 오더컷, 그리고 스냅,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반등은 그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일단 지금 또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로 밀렸어요. 달러가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뉴욕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장은 본장이 빠지면은 선물 시장이 오르고요. 본장이 오르면 선물 시장이 빠집니다. 굉장히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전에 드렸는데 오히려 요새는 국내 증시 대비해서 뉴욕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오늘 밤은 또 그와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오늘 어쨌든 간에 선물 시장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우리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뉴욕 증시의 그런 그 외부 요인들을 좀 과하게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이 그야말로 좀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은 악재에 대한 민감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이러한 시장의 모습들이 여전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수급을 보면은 일단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해 또 이제 그 어제 시장에서 특히나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제 순매수도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또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회성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의구심들이 시장에 조금 더 낙폭을 부추긴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일단 현무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은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은 어제의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이제 되돌림의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내용을 보면은 네. 일단 오늘 테마성으로 오르는 쪽은 뭐 제지주들 펄프 가격이 지금 40%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르는 쪽이 제지주와 더불어서 오늘 뭐 이런 원재료 쪽에서는 뭐 아침에는 이제 설탕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 대한제당 같은 거 또 삼양사는 오늘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네요. 일단 아침에 나왔던 이슈가 인도가 그 설탕에 대한 수출을 또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오늘 뭐 아침에는 이런 종목들 뭐 CJ 제일지당 같은 무거운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흐름들은 주춤한 모습이고요. 많이 오르는 쪽은 오늘 게임하고 바이오예요. 대표적으로 오르는 쪽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금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뭐 맥스트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사실 시장이 밀리면서 어제 좀 묻힌 재료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한화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늘리겠다. 롯데라든가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묻혀버렸죠, 사실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5년 동안 뭐 400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꼽은 것이 뭐 삼성전자 반도체와 더불어서 바이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좀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정유라든가 오늘 또 우주항공이라든가 우주항공주들도 오늘 많이 오릅니다. 다음 달에 또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된 발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북한이 또 이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면서 방산도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강한 쪽은 이제 말씀드린 바이오 쪽이 가장 강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뭐 이제 대출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늘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르고 있고 5G 관련주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통신장비 통신사들이 이런 투자의 캐파를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통신장비주들 5G 관련주들을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빠지는 쪽을 보면은
뭐 그동안 좀 올랐던 사료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이차전지 업종들은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LNF가 특히 많이 빠지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시다시피 일진그룹이 매각을 지금 제안을 했죠.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빠지고 있고, LNF는 이 블락딜이죠. 블락딜 이슈가 있어요. 그 자사주에 대한 매각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뭐 이런 쪽이 좀 빠지는 거를 제외하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승 업종이라든가 상승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역시 이런 쪽이 오늘은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아직까지 시장이 지수가 여기서 어떤 안정화가 되고 우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아직까지도 외부 변수라든가 악재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강한 민감도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변동성 하에서 무턱대고 지금은 매수를 하고 이것을 끌고 간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이제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라든가 뭐 향후에 굉장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가 나타난다면 좋은 매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접근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에 기반한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접근, 이러한 두 가지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수 플레이보다는 아직까지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플레이,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단 좀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실적의 뒷받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종현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